삼선 국회의원에서 이번에 국회의 사무와 운영 관리를 책임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이 아니라 이번에 국회 관리 운영의 책임자 또한 피감기관으로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맞아보긴 처음일 텐데요. 좀 예. 느낌이 어땠습니까? 예, 제가 의원으로서도 한 10년 정도 국정감사를 해보기도 했고 또 해수부 장관으로서 감사를 받아보기도 했는데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감사를 받는 기분은 딱 그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중간. 예. 한편에서는 피감기관이니까 또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의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국회 울타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 어떤 동료적 입장이니까 의원님들도 아무래도 뭐 질타보다는 주문이나 제안을 또 많이 해주시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다. 그런 자세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중간 정도의 기분이었다. 또 그런 경험을 양쪽 다 해본 것도 저로서는 아주 특이한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네, 코로나가 우리 사회 전반을 지금 다 바꿔놓고 있지만 특히 국회도 많은 변화가 왔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어떻습니까? 예,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출입기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직전부터는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긴장을 많이 하고 국정감사가 혹시 중간에 중단될까 봐 미리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도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임했기도 하고요. 또 국정감사에 들어오는 피감기관의 그 기관 정인들이나 또 취재진이나 모든 숫자를 다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의원들도 전원이 출석하지 않고 질문하는 의원들만 출석하고 국감장이 좀 텅 비어 순서 있는 끝나면 또 느낌이었습니다. 나가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밀집도를 낮추는 작업들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부산에 건립 중인 국회 도서관 분관 이게 지금 현재 공정이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언제 완공이 되는가요? 지금 예정으로는 2021년 6월, 그러니까 내년 6월이 완공, 건물은 다 완공하고요. 내부 시설도 다 완비를 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현지 채용을 한 5, 60명 정도 직원을 새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분들 교육도 다 시키고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려 그러면은 내후년 2월로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달이라도 좀 당겨보자. 그렇게 이번에 주문하고 왔습니다. 국회 도서관 고향이 원래 부산인 거를 잘 모르십니다. 저도 사무총장 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서울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전쟁 중에 부산에서 1952년도에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국회 도서관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회 도서관 부산 분관 저희들이 쓰는 정식 명칭은 국회 부산 도서관인데 분관이 아니고 국회 부산 도서관의 고향이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의 새로운 그 명물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총장께서는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그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그 말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뭐 그전에도 그런 말을 쓴 분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엔 논의되고 있는 그 부울경 메가시티는 제가 시작한 그런 용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해수부 장관 마치고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면서 부산이 살 길은 부울경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길밖에 없겠다. 근데 그 말은 좀 너무 딱딱하니까 그걸 뭐 부울경 메갈로폴리스 이러다가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말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부산에서 먼저 막 떠들기보다는 부울경이 함께 화학적인 융합을 하려 그러면 그 중에서는 부산이 가장 이제 큰 도시니까 울산이나 경남에서는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김경수 도지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경남 도지사가 먼저 제안을 해주시고 부산에서 받는 모양으로 일을 추진하십시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도 그 부울경 경제 통합과 이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그러면 한번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해보겠노라. 이렇게 해서
일이 이제 과정이 거꾸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원 제작권이 어찌 보면 총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런 셈이기도 봐도 한데 되겠군요. 김경수 지사도 저 이상으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잘 좀 지금까지 잘 만들어 오셨고요. 최근에는 경남과 부산부터 먼저 행정통합까지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남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제안을 한 건데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서 부산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까 부산, 경남, 나아가서는 울산까지 우선은 경제 통합을 하고 나아가서는 행정 통합까지 이루어내어서 서울과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만들어내고 나아가서 싱가포르나 홍콩하고도 경쟁하는 그런 글로벌 경제 광역권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4월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데 총장님께서는 또한 그 부산의 유력한 그 여권의 그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 저는 민주당이나 저 같은 입장에서 선거를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 시민들에게 사죄할 시간이다. 그런 말씀만 계속 해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저로서는 참 죄송한 그런 이야기인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을 한 마당에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주말마다는 이제 집에를 가니까 부산에 갈 때마다 시민들 또 민주당원들을 좀 만나 뵙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의견도 여쭙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에 좋은 결론 내려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